2월 8일 한국일보 첫 기사는 문 닫거나 동남아로 떠밀려간 공장들입니다. 설비 100% 묶인 입주사 51곳 중 32곳은 베트남 등으로 공장 이전, 11곳 생산 중단, 8곳 재하 도급 연명.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일러야 3월 초에,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수명 10년 연장 취소하라. 이거는 법원 쪽 이야기고, 이렇게가 일명 기사들이고, 이준규 주일 대사 소환 한국도 한때 검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올리고 지식 절도 몸살 앓는 서점가. 이는 뭐야? 한국일보라서 그런지 재밌는 기사들이 있네요. 서점 책 함부로 찍지 마세요. 책 내용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면 고발 가능하다. 촬영한 책 내용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호재가 이겁니다. 책장들 사이 사각지대 등에서 무음 카메라로 책 내용을 촬영한다. 책 절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도 애매하다. 상습 고객은 처벌 가능하지만 불황의 고객 심기 건드려봤자. 하긴 그래요. 어차피 책을 사진 찍어서 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나는 이제 책을 보통 이제 스캔해서 보관하거든요. 스캔해서 그냥 나 혼자 보는 용도로 쓰는데 아마 그거는 법에 안 걸릴걸? 전공책이나 그런 것들은 사놓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걸 책장에 항상 꽂아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프랑스에서는 함께 지키자 구글 페이스북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고, 3면입니다. 농가 냉장 백신 잘못 접종에 효과 없어 책임 떠넘기는 정부. 이건 백신이 문제인지 아니면 접종한 놈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놈들이 문제인지. 농가에서는 정부가 접종 책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다.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직접 다 이게 조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한테 이거를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죠. 왜 지원 안 해준대? 사면입니다. 청와대 김영재 부부 사업에 정부 예산 250억 퍼주려 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77억이었는데 250억이면 헌재 추가 증인 신문 통해 공정성 증인 신문 통해 공정성 시비 최소화. 헌재 쪽에서 박근혜 쪽에 말할 가치조차 없는 증인들을 막 채택해주고 있는데, 이게 헌재 소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헌재가 원래 이제 그런 원리 원칙에 집착하는 집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탄핵 기각설의 연기설까지 난무하는 정치권. 오면입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부산 소녀상 이전해달라. 오공태 제일민단 단장입니다. 도쿄 한류거리 절반 이상 문 닫고 한국인 이유로 차별 위협 시달린다. 저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쥐뜯고 싸울걸. 타협해선 얘기했지만 타협해서도 안 될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자, 다른 이야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자, 6면입니다. 문재인 2007년 이명박보다 약해. 탄핵 결정 전후 보수 여론 요동칠 것이다.
요거는 유승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자, 금수저 출신이 칼퇴근법 공약, 군 졸병 직장 바닥 생활도 해봤다. 이것도 유승민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승민이 이제 그 유승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 아무튼 유승민 좋아하는 분들은 육면이 가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라서 나름 호의적으로 적어주는 듯. 자, 8면입니다. 손학규 국민의당 통합 비문 스몰 텐트 구축. 반기문이 남아있었으면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겠죠. 자, 문재인 예선부터 압도, 안철수는 밖에서부터, 안희정은 밖에서부터 돌풍, 이재명은 손가락형 명군 등등. 이거는 민주당 3명, 대선 주자 3명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글이고요. 바른정당 김종인, 김황식 영입 고려, 빅텐트 구축 동력 회복에 안간힘. 그렇다 합니다. 문재인 견제하고 안희정 편드는 우상호. 네, 넘어갑시다. 신면 자재납품 5,000개 협력사도 줄도산 위기. 이거는 개성공단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1조 5천억 원 기업 피해 보상 외면 4,800억 무이자 대출만 또 이것도 대출로 돌맞게 하는 거야? 보상해줘야 될 걸 대출로? 그 다음에 10년 내 수명 다하는 원전 8기 8기 연장 절차의 적자는 파장. 요건 1호기를 아무튼 그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후에, 그러니까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후에 다른 2, 3, 4, 5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트럼프 TPP 탈퇴 선언 후 나머지 회원국들 각자 도생. TPP는 이제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였나? 뭐 있죠? 자, 12면입니다. 방학 중에도 사립유치원비는 방학 없다. 겨울에서 이어서 봄에도 방학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방학이 있는데, 근데 이제 돈은 다 받는다네. 요거는 문제가 좀 있죠. 사립 유치원들은 예결산 이제 공개 의무가 없어가지고 부모들은 답답하다, 뭐 그런 기사가 있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쉬는 동안에 이제 덜 받거나 그렇게 해야지. 동탄 화재상가 우레탄 조각 널린 상태에서 산소 절단 작업. 아마 이게 이제 화재 원인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신생 WK의 청와대 수석들 전화, 최순실 파워 두려움 느껴 사임. 요거는 조성민 전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했답니다. 13회입니다. 부실 웨딩업체 난립, 끝나는 결혼식 걱정. 피해 사례가 이렇대요. 3가지를 들어왔는데, 결혼식 석 달 남았는데 결혼식장이 사라졌어요. 뭐야 도대체 이거는. 동영상 촬영업체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방송사 주식 결혼 박람회라 믿었는데, 아무튼 사건들이 많나 보네. 결혼식은 하긴 해야겠고. 성인 3명 중 1명 아직도 남편은 돈 벌고 아내 집안일. 아니 뭐 맞벌이 안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 이건 아마 그 설문조사 관련한 이제 결과 같은데,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무죄.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14면은 대구 경북면인데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임용 무산 위기 초등학교 합격자 대구교육청 내년 전원 발령계로. 여기 아마 그 임용 무산이라는 게 임용고시 합격하고 얼마 일정 기간 이상 발령이 안 되면 임용고시 합격이 아마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한 얘기 같습니다. 하도 사람은 그러니까 교수하려는 사람은 늘고 학생은 줄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6, 17면은 이제 트럼프 미국 뭐 그런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넘어갑시다. 맨날 뭐 비슷한 얘기들이라서. 18면 경제면인데 1인자 포기하고 얻은 2인자 자리 신한사 때 치유는 숙제다. 위성호라는 사람이 이제 신한은행장에 내정됐답니다. 요거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뭐 다른 19면에 제2금융권도 DSR 활용, 주택대출 더 깐깐해진다. DSR은 뭐냐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돈을 빌려줄게 뭐 그런 걸걸요? 대충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게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좀 더 깐깐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돈을 막 빌리거나 그럴 수 없는 거지. 가끔 이제 DSR 저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뭐 지금도 나옵니다. 20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아, 이런 얘기 있네. 전기요금 개편 영향, 전력 판매량 늘었는데 한전 수입은 줄어. 한전 수입은 시발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겨울에 시발 이걸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여름이 사람들이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 겨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가지고는 특별한 그게 있겠나 싶어요. 아무튼 공정한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네. 대충 보니까 1년 단위로 뭐 했다 그러는데, 전력 사용 2015, 16 요걸 비교하면 그런 게 있네요. 2014년이 7096kW인가? 아, 7096억 원입니다. 여기 판매 수입이고요. 2016년이 6555억 원이니까 2년 동안 이제 한 500억 원 준 셈인데, 근데 전력 사용량은 그 55.7억 킬로와트 시에서 2년 사이에 56억 킬로와트 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은 뭐 거의 비슷해요. 뭐 크게 늘진 않았어. 아무튼 거의 비슷한데 이제 판매 수입은 한 500억 원 줄었다. 공기업이 당연히 시발이 된 거 아닌가? 내가 공기업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나? 영업이익 높다고 자랑하던데 병신들이. 한전이 말이죠. 자, 뭐 21면은 부동산 관련 얘기고요. 문화면은 네, 뭐 드라마 관련 이야기인데,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 자 29면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건 환경 관련 얘기입니다. 돌고래 관련 얘기 같은데. 자 30면입니다. 정윤현 안보위기 극복의 길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중층적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우선 국가안보회의 정상 가동해야 대선 주자에도 포괄 구상 요구된다. 네, 제목이 곧 내용이고, 악마와의 협상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악마와의 협상. 요거는 뭐냐면은 박근혜가 최순실을 동원해 보호를 명목으로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은 조폭의 행태, 트럼프가 외국 기업까지 압박해 미국 내 일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내구역에서 물건을 팔라고 하는 마피아 행태와 유사하다. 국가 대 국가, 정상 대 정상이 아닌 일개 기업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뭐 이런 관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글을 전부 다 읽어보셔야 그래 의미가 확실히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를 넘기 위한 5개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건 제목이건 내용이고, 31면입니다. 법인세로 자치분권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 잡자. 이것도 역시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자,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다 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다.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다. 한참 지난 에피소드가 떠오른 이유는 요즘 진정한 보수라는 말이 회자되어서 그러다이다. 한편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간의 채무를 통해 한국에서의 보수의 의미가 정치학적이거나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안다. 반복 정서나 엘리트주의를 빼면 딱히 내세울 정치적 어젠다가 없다. 때로는 시장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국가주의적 개입에 무감각하거나 종종 그런 구조로부터 사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한국의 보수 개념은 차라리 모종의 진화심리학적 태도에 가깝다. 예, 굉장히 재밌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사설입니다. 현재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심리 지연에 제동 걸어야. 자, 일본 주한대사 부재를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가. 1년 앞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기하자. 네, 그렇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참 지금 오늘 뭐 읽은 기사 중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 지금 다 읽고 나니까 기억이 남는 거는, 아까 조선일보에 내가 읽진 않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백신을 줬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측에서는 그 농가에서 농민들이 어차피 폐사해도 정부에서 보상금 주니까 대충 백신 처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책임을 농민들한테 떠넘기는 기사를 썼던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남네요. 얼마나 가짜라면 그게 기억이 나합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쉬다가 이따 다시 또 나폴레옹 도타로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